저는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두워야 될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어두운 색깔 또 이 색 저 색 막 섞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미술학원 유미 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색을 잘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왼쪽에다가는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오른쪽에다가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개선점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실수가 제가 이번 시간에 짚어나가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속해 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개선되는 그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붓에는 둥근 붓도 있고요, 평붓도 있고, 세필붓도 있고, 여러 가지 붓이 있는데, 붓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붓을 이것저것 사용하진 않고요, 사선붓만 이용해서 그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미 좀 약간 실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칠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실수를 한 거죠? 네, 바로 지금 흑연이 보면은 스케치 라인이 굉장히 진하게 그어놨잖아요. 굉장히 진하게 그어놓은 상태에서 약간 흑연이 이렇게 종이 위를 코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칠했을 때 물이 종이에 바로 닿는 게 아니고 종이와 물감 사이에 흑연이 이렇게 흑연층이 있어가지고 흡수가 되는 걸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흑연이 강하게 칠해진 아랫부분, 이 그림자 부분은 물감이 잘 안 올라가고, 두 번째는 외곽 라인이 이렇게 진하게 흑연이 이렇게 묻어있고 주변에 흑연가루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물감을 깨끗하게 칠하고 싶어도 이 흑연가루가 물에 녹으면서 그림이 좀 탁해지거든요. 이렇게 지우지 않고 칠하는 거는 최대한 피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살짝 지워서 칠해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깨끗하게 지워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을 칠해야지만 흑연으로 인해서 탁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색할 때 많이 하는 실수 또 어떤 게 있냐면, 팔레트를 잘 봐주세요. 네, 어떻게 됐죠? 바로 물감을 너무 여러 개를 섞다 보니까 자, 탁해졌죠? 색 자체가 탁해졌어요. 물감을 2개 이상 쓰게 되면 색을 혼합했다 해서 혼색이라고 하는데, 물감을 3개 이상 섞게 되면 조금씩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4개 섞으면 어떻게 되죠? 더 탁해지겠죠. 그러니까 섞으면 섞을수록 물감은 탁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물감을 잘 다루지 못할 땐 가급적이면 2개 정도만 섞고 3개까지는 웬만하면 가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익숙해지기 전까지 물감을 너무 많이 섞지 않게 하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실수도 많이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실수죠? 우리가 이제 팔레트 위에서 이렇게 물 양을 많이 하는 거 괜찮아요. 이런 정도의 톤을 이 정도의 농도로 칠하겠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그대로 칠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물량이 많아서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바로 칠하려고 하지 말고 걸레에다가 붓을 살짝만 이렇게 대서 칠해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물이 흥건하게 칠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의 물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칠했다 바로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걸레에 살짝 묻혀서 물량을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칠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실수를 또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물량이 부족해서 나오는 갈필 현상이죠. 이런 걸 갈필 현상이라고 해요. 갈필 현상. 그래서 물감 양이 이 물량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이 됐을 때 물감이 아주 이렇게 뻑뻑하게 잘 나오고, 또는 묽게 잘 풀리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물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물감만 가지고 칠하게 되면 이렇게 갈필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런 갈필 현상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아까는 물량이 너무 많았던 거고 지금은 물량이 너무 없는 거고, 이런 거니까 이런 차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붓에 물감을 이렇게 개는 거 설명을 좀 드리면, 갤 때 물감을 너무 조금만 개려고 하지 말고 물감을 충분하게 개주시는 게 좋아요. 충분하게 개어주셔서 이렇게 위에 앞에서부터 끝까지 좀 적셔지게 물감을 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흔히 하시는 실수가 또 뭐가 있냐면, 색을 많이 쓰시려고 그래요. 지금 사과를 그리잖아요. 사과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잘 보면은 이렇게 연두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뭐 와인색도 있고
약간 보라색끼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색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핑크색 느낌도 살짝 있고 여러 색들이 있어요. 자, 색이 이렇게 많이 보인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모든 색들을 다 넣어서 그리려고 하는 생각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감을 사용할 때 농체라는 게 있고 담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동영화에 보면 농담 차이를 이용해서 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물감을 쓸 때 물의 느낌을 살려가지고 담체로 그리는 게 있고요. 물감을 두툼하게 칠해주면서 칠하는 농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 농담이 내가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림이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색이 예를 들어 5가지 색이 사과에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2가지 또는 1가지 색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대신에 1가지 색만 사용하되 그 안에서 농담을 이용해서 농체와 담체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필압 우리가 차이 줬잖아요. 우리 이 스케치할 때 스케치 강의에서 필압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림 안에서도 강조와 생략을 생각하면서 그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덩어리라든지 뭐 어떤 소묘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다뤘던 것들, 사과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튀어나와서 돌아가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면 그때 색을 하나 더 추가해 보는 거죠. 노란색을 좀 추가해 보고, 노란색을 추가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살짝 연두색을 추가해 보고, 그냥 살짝 보라색을 추가해 보고, 이런 식으로 다른 색들을 약간씩 추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때 이 물감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23, 4년 전 이제 무이수를 시작해서 그림을 이렇게 배울 때 저는 채색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채색만 했다 하면 망했거든요. 분명히 소묘하고 스케치할 때는 괜찮았는데 채색만 했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실기가 석고소묘라고 하는 공통실기하고 뭐 정물화를 그리는 채색화를 그렸는데, 선생님께서는 색을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이 색, 저 색, 막 이렇게 색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고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색을 다양한 색을 써가면서 그려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칙칙해지고 자꾸 망하고, 그러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채색하는 날이면 채색하는 날 안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소묘실 가서 소묘를 하거나 뭐 그런 약간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뭐냐? 색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라. 색을 많이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통 쓰시는지 이쪽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실수가 또 있습니다. 이제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실수 같으세요? 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죠. 바로 외곽 라인을 자꾸만 무시하고서 이렇게 바깥으로 칠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외곽, 이게 붓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외곽 라인 안쪽으로 칠해주셔야 되는데 외곽 라인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거죠. 자꾸만 이렇게 부들부들 삐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삐져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죠? 물체의 면 방향과는 별로 다른 터치 방향.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터치가, 그러니까 붓의 방향이, 붓질의 방향이 물체의 면 방향하고 물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방향으로 자꾸만 터치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럼 터치의 방향은 무조건 면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뭐 물론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터치의 방향을 면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있었죠? 마르기 전에, 앞서 칠한 것들이 마르기 전에 막 위에다가 다른 색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색을 나는 올리려고 올리지만 이 위에서 섞이면서, 종이 위에 섞이면서 어떻게 돼버렸죠? 탁해져 버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죠? 또 문제 있었어요. 붓에 터치를, 이렇게 붓질을 해줄 때 붓질을 이런 식으로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 정도는 괜찮지만 자꾸만 같은 종이를 계속 붓질을 하면 어떻게 되냐? 종이가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막 때처럼 올라옵니다. 그걸 어떻게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위에다가 또 물칠을 하면서 막 이렇게 칠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생님 저 망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르기도 전에 좀 어두워야 될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어두운 색깔 또 이 색 저 색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칠하죠. 위에다가 이렇게 칠해요. 이렇게. 근데 이건 어떻다? 이게 마르기 전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거는 지금 당장은 좀 수습이 된 것 같지만 마르고 나면 그게 수습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꼭 마르고 나서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방향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르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덧칠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냐면 과감하지 못하게 칠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왠지 넓게 칠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자꾸만 얇은 붓이나 이 붓의 좁은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조금씩 칠하는 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칠하는 거 이렇게. 이것도 뭐예요? 되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칠해서 잘 그리기 진짜 어려워요. 저도 잘 그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칠하면. 자, 이런 것들 되게 많은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채색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샘플로 한번 그려봤는데 이거를 이쪽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 그릴 때는 최대한 단색을 이용해서 농체와 담체, 농담을 이용해서 그리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고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농체로 칠해줬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농체와 담체를 이용해서 그린 거죠. 자, 농체는 이런 겁니다. 이게 물감으로 잡아주는 부분. 물감을 두툼하게 칠해서 잡아주는 부분. 농체로 칠할 때도 물감 양을 많이 늘리지만 물 양을 너무 최소량으로 칠하면 갈필이 나오기 때문에 갈필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물감의 양.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일부러. 뭐, 녹색이나 노란색이나 보라색이나 이런 것들 사용 안 하고 농도 조절만 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물감량 많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잡아줬다가 풀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어지는 거니까 풀어지는 쪽으로 점점점 풀리게. 자, 이때 터치의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 면 방향 위주로. 우리가 사과를 그릴 때 막 밑으로 너무 이 면 방향만 강조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공간감이 싹 나야 되는데 이 공간감이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나올 수 있거든요. 왜? 그 터치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되니까 같은 그 색깔과 같은 농도가 채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 잡고 밑으로 풀면서 이렇게 잡고 풀고 잡고 그림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를 조금 더 잡아도 좋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랬어요. 자, 여기가 살짝 눌러지니까 이쪽 사과의 이쪽 면을 살짝 밝게 빼고 대신 이쪽 경계면을 살짝 조금만 더 터치. 너무 어둡게 돌리면 사과의 안쪽 면이 좀 썩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볍게만 이 경계 부분 약간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씨앗 있고 여기도 잡았다가 풀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사과 껍질 살짝 있고 그림자 이렇게 여기 뒤에도 보시면 여기 잡고 다 풀고 이렇게 진행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는 채색할 때 실수하는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칠해주면 충분히 본인의 단점을 고칠 수가 있다. 네, 분명히 자신의 그림을 제가 이전까지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하나부터 열까지를 쭉 점검해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내 그림은 외곽 라인을 깔끔하게 스케치 라인을 지키고 있는가? 너무 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물감을 너무 과하게 섞고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물량은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적거나 하진 않는가? 그다음에 마르기 전에 위에다 막 덧칠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점검하시면 훨씬 여러분이 금방 좀 그림이 좋아지고 채색이 좀 더 자신이 있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물방울 그리는 거 팁으로 그냥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색에 관련된 팁은 좀 더 자세하게 또는 좀 다른 컨텐츠로 해서 계속적으로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